어디가 수죠? 자, 우리 오늘은 저번에 이제 공부했었던 다항식과 1차식 뒷부분에서 식의 연산 파트를 공부를 하고 방정식도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과정의 개념 5 페이지로는 125페이지입니다. 1학년 과정의 125페이지 다 펼쳤어요? 네, 그래요. 같이 봅시다. 자,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1차식이 뭔지는 다 기억나시죠? 1차식이 뭐였어요? 차수가 1인 다항식. 네, 좋습니다. 차수가 1인 다항식.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었죠? EX 더하기 3 또? 뭐 어려워? 3x 더하기 3x 더하기 2 오케이. 그 다음 1차식이 뭐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니까 좀 기다려줘도 괜찮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 틀리더라도 말하는 게 중요해요. 1차식 공부했었던 부분이니까. 괜찮아요. 보고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보는 것도 뭐 허용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평가를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죠. 천천히. EX 좋아요. 제일 이제 개성 있는 식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EX. 꼭 뒤에 상수항이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 1차식이죠. 1차. 3X. 1차잖아, 그치? 3X 더하기 1. 이것도 1차식이죠. 3X는 1차, 1은 차수가 없음. 그러니까 얘를 대표하는 차수는 1차. 대신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런 거는요. 이거는 2차, 1차, 차수 없음. 이니까 대표하는 차수는 2차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차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시를 계속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이론은 알고 있는데 말하지 못한다. 이거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반의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식이 뭐야 했을 때 이제 아까 대답 제일 잘했잖아. 근데 예시가 뭐야 했더니 갑자기 머뭇거리죠. 이게 그건 외웠는데 응용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그 바이브 문제 하나도 안 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세요. 맞죠? 그 앞에 너가 이제 공부했었던 예를 들어 개념 4 123페이지. 그래서 문제 안 풀어져 있죠? 한번 펴줘봐봐. 너 공부했는지 아닌지 확인해봐야지. 거기네 지금 개념 4 문제 풀어져 있어 안 풀어져 있어? 봐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니까 딱 했는데 이제 뭔가 반응이 시원찮다 그러면은 뭐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적받은 게 아니에요. 지적받은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의 방향성을 잡고 이런 지적들을 통해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공부를 하시면 다음번부터는 적어도 이 요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신 그거를 잘 접목시키셔야만 하겠지만요. 알겠지? 네, 그래.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1차식과 수는 알잖아. 수. 그쵸? 뭐 1, 2, 3, 4 이런 것들을 수라고 하죠. 이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3이라는 이 식이랑 뭐 4 같은 그런 수를 곱할 거래. 뭐 이런 거 할 거래. 하면 되지. 네, 자, 3 곱하기 4라는 걸로 한번 쉬운 예시 들어서 생각해보자. 3 곱하기 4. 3 곱하기 4의 의미가 뭐지? 의미가 뭘까? 3 곱하기 4. 3개의 이득이 4개 있는 거? 네, 좋아요. 3 곱하기 4. 3개 이득이 4개가 있는 거, 혹은 4번 더해져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럼 2x 플러스 3 곱하기 4의 의미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이거 뭐 꼭 이득 손해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지금 뭐 부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2x 더하기 3이 4개 있는 거? 네, 좋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곱하기 의미는 언제나 어디에서는 다 통일성 있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2x 더하기 3 곱하기 4라는 것은 2x 더하기 3이 4개가 존재하는 거. 자, 그러면 2x 더하기 3, 2x 더하기 3, 2x 더하기 3, 2x 더하기 3 지금 이렇게 4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2x 더하기 3이 4개가 있다는 얘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2x 더하기 3이 4개가 더해져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2x도 4개가 더해지고 3도 4개가 더해져 있음이 보이십니까? (2x도 4개가 더해지고 3도 4개가 더해지고 있음이 보이세요? 보이죠, 그쵸?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으면. 보이세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2x가 4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몇 x일까? 8x가 되겠죠. 3이 4개가 더해져 있으니까 얼마일까? 3이 되게 얼마예요? 집중하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멍 때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12요. 오케이, 좋아요. 2x가 4개가 있으니까 8x, 3이 4개가 있으니까 12. 따라서 최종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최종 답이 뭐가 되겠어요? 8x 더하기 12가 되는 거겠죠.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새롭게 배운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얘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자, 2x 더하기 3 곱하기 4라는 것이 결국 얘가 4번 더해져 있다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2x도 4번 더해지고 3도 4번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니? 라고 얘가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x가 4번, 3도 4번 더해진다. 2x 곱하기 4, 3 곱하기 4.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야? 플러스 더해져 있는 상태니까 더하기로 묶어서. 그래서 답을 8x 플러스 12라고 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소개를 우리가 꼭 듣지 않는 상태에서도 누구나 다 8x 더하기 12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여서 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어떤 연산을 공부하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공감입니다. 이해와 공감. 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이 연산은 절대로 여러분들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산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공감. 납득하고 공감하는 거. 이 공감이 안 됐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SOS 요청하십시오. 이 수업 때라도 상관없어요. 그러셔야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알겠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 메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내가 이제 다른 수업 때도 한번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따라 적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칠판에 적는 모든 것들도 따라 적고 있으면 안 돼.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만 골라서 적어야 돼. 원래 사실 이 수업을 듣는 건, 자, 수업을 듣는다고 하죠. 수업을 적는다고 안 하잖아. 수업을 듣는다고 하죠. 자, 수업을 듣는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 그걸 듣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이 말을 듣고 뭐 해야 되겠어요? 그냥 흘려보내? 라디오야? 그건 아니겠죠?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고 내 걸로 소화시키는 작업. 일단 이게 수업의 가장 본질입니다. 일단 듣고 소화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수업을 들으면서 귀는 열려 있어. 뭐 설마 귀를 막고 쓰진 않겠지? 귀는 열려 있어. 근데 쓰기에만 집중하면은 쓱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쓴 건 많거든?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걸 보면은 그냥 약간 좀 그 교과서 곱빼기 같은 느낌. 짜장면 곱빼기 같은 느낌. 교과서 곱빼기 같은 느낌. 뭔가 쓴 건 많아서 교과서의 분량은 막 커졌는데 내가 이해를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가 엄청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수업이 끝났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 내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메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귀할 때 그걸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촉매제 역할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자극 요소만 있으면 돼. 그래서 모든 걸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키워드. 심지어 내 농담을 적어도 돼. 근데 농담을 적으면 적어도 그때 그 상황은 생각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수업을 다시 한번 재생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을 쓰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 때는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쓰고 그러고 있지 말고 일단 듣고 이해하고 끄덕끄덕. 내가 정말 중요하게 써야 될 게 있으면 내가 쓸 시간 충분히 드릴게. 그때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쓰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계속 호흡하면서 묻고 답하고. 알겠지? 그렇게. 그러셔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을 제대로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다시 2x 더하기 3 곱하기 4는 2x 더하기 3이 4번 더해져 있다라는 소리. 그렇다는 것은 얘도 4번, 얘도 4번 더해져 있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2x가 4번, 3도 4번 더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나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8x 12 그리고 그 사이에 더하기가 쓰여 있으니까 합치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예시로 넘어가서 좀 순서를 바꿔서 써볼까? 3 곱하기 2x-3.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3을 2x-3번 더한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3 곱하기 4를 3을 4번 더한다? 혹은 4를 3번 더한다 라고 바꿔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그치?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수나 문자의 곱셈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사용을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엄밀한 것까지는 따지고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순서 바꿔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얘가 3번 더해져 있는 수로 해석해도 괜찮다는 거야? 안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쵸? 네,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3번 더해져 있으면 상상을 한번 해보자. 2x 마이너스 3. 뭔가 2x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보여요. 2x가 얼마의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x가 떠오르고 거기서 3만큼 빠져 있는 뭔가 좀 이렇게 누가 마치 햄버거 배물어 먹는 것 마냥 그만큼 뭔가 이렇게 쏙 빠져 있어. 이 동그란 원에 요만큼. 자, 그게 2x 빼기 3이라고 해보자. 자, 이걸 3번 더하겠대. 자, 그럼 상상해보는 거야. 2x 빼기 3이 3개가 있는 모습. 그럼 일단 베이스가 몇 x? 6x에서 3이 3번이나 빠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오케이, 좋아. 끝났죠. 얘는 6x 빼기 9면 되겠다. 뭐 새롭게 배우는 거 있나요? 아니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그냥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그거를 그냥 정리해 놓은 것이고 연산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2x 빼기 3이 3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메모해야 되는 것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 메모하는 게 아니에요. 뭘 메모해야 되겠어? 2x 빼기 3, 2x 빼기 3, 2x 빼기 3이니까 2x 하니까 이게 6x가 되는 것이고 3이 빠지니까 9인데 얘에서 얘를 빠졌으니까 그래서 6x 빼기 9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이런 걸 메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할 때 꼭 이런 것들 메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써봤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기분만 뿌듯할 뿐이야. 그냥 내가 뭔가 썼다. 근데 우리가 뿌듯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도움되는 걸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은 교과서에 써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교과서 밖에 하는 이야기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런 원리,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그런 것들에 기민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걸 공부하려고 우리가 모였으니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1차식 곱하기 숫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혹시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런 걸 좀 헷갈려 하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3 곱하기 2x에서 6x를 만들어냈죠. 3 곱하기 3에서 9를 만들어냈죠. 가운데 빽이니까 이제 빽이라고 쓴 거죠. 근데 의미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3을 뺀 거를 3번 하니까 3을 뺀 거예요. 3을 빼는 그 행위를 3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9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특히 잘 들어주세요.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포인트니까. 내가 2x 빼기 3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2x에서 3만큼의 손해를 합친다는 것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동일해요. 아까 내가 계속 아니라고 했잖아. 의미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해. 그래서 너가 헷갈렸던 거야. 결과가 같다 보니까. 그래서 5 빼기 3 5 더하기 마이너스 3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지만 결과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의미가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고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음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얘는 5에서 3개를 뺀다. 5에다가 마이너스 3 손에 3개를 합친다. 결국엔 의미는 좀 이게 다르지만
5개가 있는데 3개를 뺏어가는 거랑 5개가 있는데 3개 손해를 붙여주는 거랑 다르잖아 일단 의미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의미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허용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x 빼기 3에다가 3을 곱하는 행위랑 2x 더하기 마이너스 3에다가 3을 곱하는 행위랑 결국 값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저는 빼기보단 더하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2x 3개에다가 손에 3개 그들 합친다 해서 6x 더하기 마이너스 9. 그래서 6x 더하기 마이너스 9는 6x 마이너스 9라고 하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바보 같긴 하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석대로 갈 수 있는 것 같다가 굳이 한번 꼬아가지고 가겠다는 거니까 이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긴 하나 전혀 권장하지 않는다 라고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x가 3개에서 3을 빼는 행위가 3개, 그러니까 9개만큼 없어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베스트.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2x 3개 6x에서 3만큼의 손의 3개를 합치는 거니까 3만큼의 손의 3개를 합치는 거니까 마이너스 9. 그래서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봐도 되나? 권장하진 않는다. 가능하나? 권유하지 않는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 구분이 됐어요? 괜찮아? 오늘의 수업은 조금 포커스를 이렇게 맞출게요. 왜냐면 그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따라오셨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고 가장 막내니까 알겠죠? 막내는 사랑을 듬뿍 받아야지. 여러분들도 처음 특강 들었었을 때가 생각이 나죠? 수민이는 이번이 첫 특강이지, 그치? 지우도? 준모도 처음 특강이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뭐 우리는 어느 정도 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처음 특강을 들었었을 때 상당히 힘들었죠, 그렇죠? 이게 좀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땐 따라가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에 학교에서 공부했었을 때는 그냥 눈만 반짝반짝하게 뜨고 끄덕끄덕만 잘하면은 다 됐었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서의 수업은 모든 걸 이해해야만 수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불편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을 끝내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이 구성원들 중에 단 한 명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는, 즉 정말 이 시간에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이 괴롭혀, 많이 질문하고, 그래서 많이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좀 부담스럽더라도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잘 조금 챙기면서 따라와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이니까 좀 힘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좀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이제 요거 우리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게 지금 이 밑에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처음 위에 있는 건 이제 단항식 곱하기 수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냥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 번에 그냥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위에 나와 있는 거는 2x 곱하기 3, 뭐 5x 곱하기 4,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고 뭐 5x 곱하기 4 뭐 이런 건 쉽게 할 수 있잖아. 5x가 4번 더해졌다. 5x가 4번 더해졌다. x가 5개가 있는 걸 4세트가 있는 걸. 그럼 이게 x 몇 개가 있겠어? 20개가 있겠죠. 그래서 20x인 거거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패스하고 우리 바로 1차식과 수의 곱셈으로 넘어갔었던 겁니다. 근데 다들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안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다음 동류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류항. 자, 동이 같을 동자예요. 같을 동. 그다음에 류가 종류할 때 류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같은 항이라는 소리. 종류가 같은 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류가 같은 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용된 문자도 동일하고요. 그 문자의 차수도 똑같아요. 그걸 우리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사용된 문자도 똑같고 차수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수 떼고 문자 부분만 봤을 때 정확하게 똑같이 생기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수 떼고 문자 부분만 봤을 때 정확하게 똑같이 생겨 있으면 돼요. 이걸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2x, 3 동류항입니까? 아니죠. 3x, 2x 동류항입니까? 맞죠. x제곱, 2x 동류항입니까? 아니죠. 문자 부분만 봤을 때 똑같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3x, x잖아? x제곱, x제곱이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지금 그 정도면 좀 같다고 해도 괜찮지 않겠어? 아니야. 그건 다 주관적 판단이야. 같다라는 건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같은 걸 같다라고만 합니다. 수학에서는. 자, 그러면 5x, 3y. 이거 주저하고 있으면 안 돼요. 5x, 3y, x
y 다르게 생겼잖아. 그럼 일단 다른 거죠. 그쵸? 이런 건 동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량인 것과 아닌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일단 우리가 동량을 배우자마자 해야 될 일이고요. 자, 동량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보자. 요것만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2x랑 3x랑 더하는 거 상상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2x랑 3x를 더하는 게 가능한가? 다 끝났어? 오케이. 내일 봅시다. 그거 고치는 것만 좀 해가지고 와. 제출 다 하셨죠, 그거? 네, 고치는 것만 해가지고 와. 내일 오자마자 오답 프린트하게. 어때요? 2x랑 3x 더하는 거 가능합니까? 2x랑 3x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2x 더하기 3x를 할 때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이 떠오르면 돼요. 2x, x가 2개가 두둥실 떠다니고 있어야 돼요. 3x, x가 3개가 두둥실 떠다니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합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어때? 2x, 3x, x 2개와 x 3개 합쳐서 간단하게 부르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어떻게 부를까? OX라고 부르면 좋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걸 동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더하고 빼고가 안 되나? 자, 2x랑 3y를 더해 볼게요. 자, 2x 떠올려 보세요. x 2개가 두둥실 떠다니고 있나요? 네, 상상하셔야 돼요. 그다음 3y, y 3개가 두둥실 떠다니고 있습니까? 떠다니고 있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2x랑 3y 이거를 합쳐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없죠. 없죠.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x 5개 가능해요? x 5개가 떠있네. y 5개가 떠있네. 이 바보잖아 이거는, 그치? x 2개, y 3개인데 이걸로 x 5개로 퉁치고 y 5개로 퉁치는 게 어딨어. 이 x 2개, y 3개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더 이상. 그쵸?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같은 종류의 항이 아니라면 더하고 빼고가 불가능하구나. 느끼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한 걸 직접 느껴보고 불가능한 걸 직접 느껴보는 겁니다. 해서 가능할 수밖에 없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가능할 수밖에 없는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식으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연산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2x랑 3x 제곱. 자, 일단 2x를 떠올려보자. x 2개가 두둥실. x 2개가 두둥실 떠다니고 있어요. 3x 제곱. 자, x는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두둥실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x 제곱도 x랑 똑같은 녀석일까요? x 제곱이 뭐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x 곱하기 x. x 곱하기 x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우리가 좀 비유를 하자면, x는 사탕 봉지라고 한다면 x 제곱은 약간 사탕 박스? 뭐 예를 들어서 x를 신라면 5개들이 봉지라고 한다면 x 제곱은 신라면 박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면이긴 신라면인데 신라면의 그 단위가 다르잖아, 그렇지? 이 봉지 안에 5개 들어있느냐 아니면 박스, 요즘 신라면 박스에 몇 개 들어있나? 20개 들어있나? 아무튼 다르잖아 이게. 자, 그러면 2x랑 3x 세제곱 섞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탕 2봉지랑 사탕 3박스 섞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사탕 5박스, 사탕 5봉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오케이. x랑 x 제곱도 이게 동량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산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구나. 느껴지십니까? 이 당연함이?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량의 덧셈과 뺄셈. 자, 요거는 동량끼리 모으는 뭐 분배법칙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거 그대로 떠올리면 됩니다. 자, 2y 더하기 3y는 5y. 당연하죠, 그렇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2y 더하기 3y 하는 순간 2y가 떠오르고 3y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 계속 연습시키는 거야 내가. 5y 빼기 3y는 2y가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조금 어렵게 3y 빼기 5y는 오케이, 마이너스 2y. 잘했습니다. 우리가 수의 연산에서 배웠죠. 3y. 자, 이제부터는 이득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빼기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3y에서 5는 어떻게 돼? 자, 그래서
3y 빼기 5y 하니까 3y만큼의 이득이 있는데 5y만큼의 이득을 빼. 그러면 얼마만큼이 내가 이득 또는 손해를 보는 걸까? 일단 이득이야 손해야? 손해인 거지. 얼마만큼의 손해야? 2y만큼의 손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그치? 우리가 수에서 했었던 거랑 그냥 똑같은 알고리즘입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봅시다. 2x 플러스 3 더하기 4x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해라 이거거든. 2x 더하기 3 더하기 4x 빼기 1. 1차식과 1차식의 합. 어때? 계산 가능할까? 자, 몇 x일까? 일단 이거 계산해보면 뭐라고 생각해? 한번 얘기해봐. 너 나름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그냥 얘 머릿속 상상만 되면 돼요. 자, 다시 2x 더하기 3을 보자마자 2x, x 두 개가 두둥실 떠 있어야 되고 세 개가 콩콩콩 이렇게 찍혀 있으면 돼요. 4x 빼기 1 하면은 4x가 x 4개가 두둥실 떠다니고 하나만큼의 빠진 게 아니면 하나만큼의 손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 돼. 그냥 얘네들을 합치겠다 이거야. 자, 그럼 한번 너가 나름대로 답을 한번 얘기해봐. 8x? 왜요? 이유를 얘기해보면 돼요. 2x 더하기 3이 5x고 그런데 2x 더하기 3이라는 것을 합칠 수 있어요. 너는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x 두 개가 두둥실 떠다니고 콩콩콩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x 5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니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다시 너가 방금 전에 2x랑 3이랑 합치면은 5x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길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닐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려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이 그림만 떠올리면 돼요. 그냥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연산에는 정해진 건 없어요. 전부 다 상식적인 것을 정리해 놓은 것뿐이야. 상식적인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그게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야. 꼭 여기에서 시킨 대로 너네들이 계산할 필요 없어.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할 거야.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럼 왜 5x 더하기 3이라고 생각했어요? 2x랑 3을 4x 빼기 1은 3x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4x라는 거 어떻게 상상했는지 한번 그 그림을 이야기해 보세요. x 4 네, x 4개가 이렇게 두둥실 떠다니고 이거 진짜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네, 진짜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 빼기 1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하나를 빼고 네, 하나를 뭘 뺐는데요? x 하나를 왜요? 1을 빼겠다고 했잖아요. x 빼겠다고 해놨나요? 1 빼는 거랑 x 빼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게 한 개의 x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다 대답하시면 돼요. 이거는 너 설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순수한 궁금증이에요. 내 말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도하고 수업하고 있는 중인 거지 취조하고 막 무슨 이렇게 검거하고 조구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 돼요. 너가 지금 여기서 말한 거를 토대로 봤을 때는 이 1이 이 한 개 x를 빼는 걸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4x 빼기 1이라는 게 그렇게 떠오른다는 얘기인가요? 라는 소리예요. 네, 그럼 2x 더하기 3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2x 더하기 3이라는 건 너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x가 두 개가 네, x가 두 개가 먼저 두둥실 떠다니고 있고요. 이건 그냥 x입니다. 네, 그리고요. 1이 3개 있는 네, 1, 3개가 있는 거. 근데 왜 여기에서랑 여기에서는 해석이 좀 달라졌을까? 이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통일성을 깨트리는 행위예요. 너가 여기서 하는 행동과 여기서 하는 행동이 맞든 틀리든 동일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는 행동이랑 여기서 하는 행동이 어때요? 지금 너가 봤을 때 같아요? 달라요? 그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 내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학문을 배운다는 거잖아. 근데 학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이 깨지는 순간 그건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배우려고 하질 않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얼마입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이거 6이에요. 라고 한다면 너는 지금 갖고 있는 수학책 전부 다 찢어버리셔도 돼요. 왜? 그거는 학문이 아니니까요. 내가 배울 가치가 없을 테니까. 오늘은 4야, 오늘은 6이야, 오늘은 7이야, 내일은 10이 될 거야. 이건 학문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이때나 저때나 동일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2x 더하기 3을 너가 이렇게 떠올린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X 4개에다가 네, x 4개에다가 그 숫자 1 하나. 네, 그래요. 그럼 뭐 여기서 1 하나를 뭐 점 하나를 그냥 뭐 빼야 할 예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만큼 1이 지금 없는 상태 이렇게 그냥 입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냥 나는 이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뭐 그것도 괜찮죠. 이거는 1, 1,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좀 색깔로 구분해도 상관없겠죠. 나름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치네. 얘는 두 개가 지금 얘랑 얘를 다 더하겠다라고 써놓고 있죠,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4x에서 1을 뺀다라고 하니까 아까의 그 표현도 괜찮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4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X는 X끼리 더하고 네, 수는 수끼리 빼고 네, 그래서 어떻게? 최종 결과는 x는 몇 개, 수는 뭐? X는 6개, 수는 2개. 그럼 최종 답이 뭐일 거라 생각해요? 6X 더하기 2. 확실합니까? 진짜 확실해요? 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거 답은 6x 더하기 2가 돼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하셨어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처음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했었어야 됐어요. 이런 걸 떠올리면서. 만약에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그림이라도 그렸어야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너가 이걸 헷갈렸었던 이유, 예를 들어 8x라든지 5x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헷갈렸었던 이유는 이 그림을 떠올리지 않고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너가 아까 전에 8x라고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2x에서 3을 더해서 5x, 4x를 더해서 9x, 빼기 x를 해서 8x. 넌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쵸? 소름 돋게 맞췄죠? 이미 너의 선배들이 나에게 숱하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내가 지도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었냐면은 이 연산을 보면서 이 숫자 가지고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가 얘 아니오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이미 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실제로 너는 이런 상상을 성실하게 했기보다는 이거 귀찮아서 안 하고 그냥 이 숫자들을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지만 이것만 보고 생각을 했었을 뿐일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너에게 이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그림을 그려보라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가 그림을 그리니까 아까 말했었던 8x가 상당히 민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걸 성공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헷갈리냐 안 헷갈리냐, 외웠느냐 이해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계속 연산할 때마다 이런 상상을 안 하고 답만 쓰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습관이 보이기 때문에 아니야 하고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난 오늘도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물어볼 때마다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만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가 진짜 진심으로 이런 그림들을 성실하게 그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판단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확인되면 넘어가요. 알겠죠? 네, 오케이. 이게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오프라인은 내가 괴롭힐 수 있지만 온라인은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 네. 괴롭힌다라는 게 어쨌든 이해를 끝까지 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힘들어도 협조 잘 해주시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순한 1차식의 덧셈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자, 우리가 2 곱하기는 그냥 곱하기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3x 플러스 1 빼기, 더하기부터 먼저 하자. 3x 마이너스 2. 자, 써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거 두 개에다가 이거 세 개 더하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 두 개에다가 이거 세 개 더하라. 자, 천천히 봅시다.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 상상하세요. 꼭 이거 약속.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 상상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x 3개에다가 1 하나짜리 두 덩어리가 두둥실 떠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3개가 상상이 돼야 되겠죠. 다 아시는 분들도 겸손하게 한 번씩 더 상상해 주세요. 내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이런 걸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꼭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의 기틀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 문자와 숫자는 서로 간에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걔네들은 고려치 않고 문자만 쏙 빼서 계산을 하고 숫자만 쏙 빼서 계산을 나중에 후속으로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인 계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러고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 몇 x가 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시작! 몇 x가 될까요? 일단 처음에 얼마가 만들어지니까 몇 x가 만들어져요? 3x. 자, 처음에 왜 3x가 만들어지는지 이유 한번 설명해 볼까? x가 3이다. 네, 근데 6x. 근데 좋아요. 6x, 3x가 2개가 있었으니까 6x였겠죠? 자, 그 다음에 저기는요? x를 2개 빼니까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너가 진짜 생각해 보세요. x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2개를 뺐어요. 그럼 너의 눈에는 이것이 x 2개의 손실처럼 보여지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여기에 5x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너가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안 보이면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너가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x 빼기 2라는 것을 마이너스 2x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그때마다 내가 그럴 거야, 그렇겠지 라고 하는 건 추측.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점검해 보는 건 추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x에다가 2개를 뺏어가는 건 나에게 있어서는 x 2개를 뺏어가는 거랑 똑같아 라고 진짜 진심으로 느낀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생각을 안 한 상태로 그렇게만 대답하는 것은 단순히 추측 또는 찍기에 해당하니까 그거는 불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는 몇 x가 만들어진다고요? 6x. 그럼 여기서 몇 x가 만들어진다고요? x. 여기서 이게 왜 x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너는 이게 어떻게 보여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부터 설명할까요? 그럼 여기에서는 왜 6x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셨어요? 3x가 2개 있어. 근데 3x가 2개 있으니까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행동만 하면 됩니다. 너가 했었던 행동이 그냥 그대로 유지만 되면 돼요. 너가 오늘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유지입니다. 유지. 같은 거 같이 하기. 똑같은 거 똑같이 하기. 똑같이 똑같이. 이때 한 거랑 저때 한 거랑 이때 한 거랑 저때 한 거랑 똑같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한 행동이랑 저때 한 행동이 자꾸 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너가 여기서 한 것과 여기서 한 것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다시 보세요. 넌 분명히 여기에서 3x가 2개 있어서 6x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x라고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이걸 빼가지고 마이너스 2x라고 해요. 너가 차라리 여기서 그렇게 했었을 사람이라면 여기서 4x라고 했었어야죠. 4x가 2개가 있으니까 8x.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죠. 그럼 통일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깨져버린 겁니다. 자, 다시 여기 몇 x? 자, 여기 몇 x? 2x. 왜요? x가 2개가 있어서? 뭐라고요? 아니, 3x가 2개가 있어서. 근데 왜 여기서는 똑같은 행동 안 하십니까?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3x가 2개가 있어서 6x라면서요. 근데 저기는요? x가 마이너스. 너 여기에서 했었던 행동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럼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거 잠깐 꺼줄게요. 자, 나와서 한번 해봅시다.